만약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버린다. 네. 인용 결정이 나버렸다. 그러면 이건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사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행한 것들이 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됐던 것이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 심판에 대해서 만약 인용 결정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그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예. 그런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위법성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 잘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영장 나오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다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들 다 기각 혹은 각하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 했다는 건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논리 중에 하나. 우리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그건 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상 없는 걸로 보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이었던 걸로 어찌됐든 간에 주진우 의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 체포영장이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영장이라고만 했다.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냐 없냐. 그러면 통신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것을 없습니다라고 단문을 보냈을 때 회신했었을 때 그것을 파견 나온 행정 직원이 이 영장이라는 것을 체포영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 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그 파견 나온 행정 직원이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사팀에다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의를 해서 답을 얻어요. 자기가 다 수사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뭘 안다고 그걸 그냥 무작정 체포영장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사팀에 문의를 했었을 텐데 그럼 수사팀이 누가?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아니 그렇죠. 아니 행정직원이 수사팀이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물어보고 했을 테고 쓴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제도 받았을 테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그랬죠. 근데 뭐 그 당시에 보면 어찌됐든 수사기획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획관 명의로 그런 내용 질의서에 대한 단문이 나갔고 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결국에는 그 파견 나온 행정직원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결정적으로 검찰에서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오동훈 공수처장의 국회에서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봤지만은 약간 중언부언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를 좀 숨기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그 말을 할 때 돌려 말하거나 서술이 길거나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간단한 거잖아요. 영장 청구한 적이 있냐 없냐. 근데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신영장하고 체포영장은 있더라. 압수수색 영장은 있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근데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은 수사 기록이 있느냐. 이거 다 잊혀간 거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내가 확인해보고 답을 드리겠다 했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질의서에 다 그런 내용을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남은 기록이 있냐 없냐,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있는 거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써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검찰에서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이걸로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그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보석 신청이 아니라 구속 취소 심판이라는 것은 구속의 불법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는 구속영장의 시간적 효력. 그렇죠.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지금 공수처에서 중앙지검의, 중앙법원에 대한, 중앙지원에 대한, 지법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왜 기각이 됐는데 그 기각된 이유가 혹시나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데 기각 사유에 어느 정도 적시되어 있었잖아요. 예. 수사권에 대한 혼동이 있다. 정리해서 와라.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김영현 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서는 이건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부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글쎄요 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구속 취소에 대한 그러니까 확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나온 증인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좀 보면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차장 외에 다른 군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신빙성이 없어요.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회유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증거인멸에 대한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진술이 바뀔 염려가 있으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뭐 범죄의 중대성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도주 뭐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 위험성이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는 보여요. 고민 많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앞에 전 단계를 보니까, 이거 영장도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영장과 관련한 부분들, 구속영장이 관련한 부분 등이 조금 석연치 않다, 아니면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구속 취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구속 취소가 돼버리면, 만약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버린다, 네. 인용 결정이 나버렸다, 그러면 이건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사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행한 것들이 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됐던 것이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 심판에 대해서 만약 인용 결정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왜 윤 대통령이 구속이 막 취소되더라도 불법한 구속이라 하더라도 구속 이후에 진술한 부분이 뭐 헌재에서 진술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는 없어요. 예. 차이는 없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인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그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런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판사들이 이유를 쓰고 근거를 보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이유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나요? 결론이 나야지 거기에 맞는 이유를 쓰잖아요. 저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보통은 내가 어떠한 결론이 나야지만 거기에 맞는 논리적인 어떤 로지컬한 테크트리를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도 찾아서 갖다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면 이 결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만약 기각이나 각하로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이유들을 또 찾아서 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유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헌재가 스스로 꼬투리 잡힐 일들을 여러 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뭐 저는 그냥 기각된다는 거가 훨씬 더 확률은 높은데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해는 돼요.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럴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마치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야 너는 그러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너무 양분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파면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죠. 특히나 이런 사건에서는 더더욱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근데 조금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풍에 그냥 이 계엄 광풍, 그다음에 탄핵 광풍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절차
무시하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파면은 탄핵 결정은 인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네, 저는 설 변호사님의 저는 그렇게 생각이지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내란죄 구속에 대한 것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취소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라는 게 이해되죠. 예. 그러면 아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재판 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부분. 근데 이제 특히나 최근에 이루어진 그 홍장원 제1차장의 메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저는 앞으로 형사재판, 그러니까 내란죄 재판에서는 상당히 다퉈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한간에서는 필적 감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란다 원칙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러한 고지 의무를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없다라고 한 것은 절차 위반, 수사 절차에서도 완벽함을 가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런 조그만한 절차 위반이 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단순히 이번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공통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은.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어떤 잣대가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건 그냥 진짜 원님 재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법 집행은 결국에는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무고한 네, 사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 곧 이제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일을 매일 열기로 했고요. 선고기 지난 대통령 선고 두 번 보니까 2, 3일 전에 나와서요. 한 2, 3일 전쯤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선고기일 이것도 정말 뇌피셜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선고기일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는 변론 기일을 하나도 잡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파면된 이후에 60일간은 또 파면이 된다 손 치더라도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적법하게 그 다음 권한대행자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리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한다면 평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빠르면 다음 주 말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목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게 늦어도 2주 안에는 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평의를 계속 해 나가다가 간격이 좁아지든 그냥 어쩔 수 없는 관계 되더라도 저는 2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 얘기지만 좀 헌재는 여러모로 예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재판 끝나면 이제 선고는 언제입니다라고 변종식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헌재 뭐가 이렇게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 보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이나 이런 심판 등은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기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고기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언제든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신 빨리 나잖아요. 네, 보전처분은 급박한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헌법심판이라는 것이 선고 기일을 저도 정했다고 봅니다. 이걸 왜 이제까지 저도 별로 고민을 안 해봤었었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본인들이 하다가 언제 부지불식간 2, 3일 앞두고 그냥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의견서를 추가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거 이후에 또 다른 진실이 갑자기 불거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그러면 이 상황을 들어보면 이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심리기를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건 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고기에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가 서면을 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이 일은 예측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없으면 제가 변호인단이면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마은영 임명권에서 변종됐는데 그거 흠결 보정해 와라 하니까 또 받아주잖아요. 흠결 다 보정되던데 변종돼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어찌됐든 간에 좀 헌법적인 법적인 흠결 등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임명을 하거나 이랬는데, 아니, 임명에 무슨 시기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저는 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아니, 임명은 하셔야죠. 근데 임명조차를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절차적인, 법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구나. 그간은 네. 관용과 절제로 안 했던 것들을 그렇죠. 지금은 입법부고 행정부고 네. 최대한 다 행사해버리니까 극과 극의 싸움이에요. 예. 너무 고난만 본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법을 고칠 때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정상적인 또 어떤 시절이 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의 암묵적인 합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번 뭐 탄핵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뭐 윤석열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좀 뭐 저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